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 청년 자립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는 건 아마도 좀 그만큼 청년들이 힘든 현실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다들 힘들지만 아무래도 청년층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최근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 등 일부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됐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체감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 계층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는 등 청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청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사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존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정책이 발표된 건데요.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먼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 및 신혼 희망주택으로 공급되고요. 고졸재직자 후 학습 장학금과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 원을 더해주는 청년 저축 계좌가 신설됩니다. 네,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는 만큼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부터 볼까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신직업 메이킹 랩을 설립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되고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랩에서는 교육과 사업화 가능성, 시장 수요 조사, 창업 및 기업 수요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직업 홍보 및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등 새로운 직업을 창출 및 정착하는 전주기적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게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이 된 건가요? 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동물 보건사,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 성장 산업이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직업에는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노령견에 체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 간호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해 동물 보건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나 요트 정비업을 신설해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정책입니다. 신직업 메이킹 랩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관련 정책이 더 있습니까? 네, 또한 청년 창업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만 39세 이하 대표이사가 최근 3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고정금리 2% 저리로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전용 창업 융자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억 원 추가된 1,6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에는 신직업 창출 방안 외에도 또 청년 창업 지원 확대까지 들어 있었는데요. 자, 이 청년 전용 창업 융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이건? 청년 전용 창업 융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에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을 융자해 주는 건데요. 청년 초기 창업자가 자금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사실 창업 초반에는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 융자 외에 다른 부분 지원이 더 있습니까?
세무, 회계, 기술 보호 분야 등 청년 창업 기업에 부담되는 행정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지원 대상이 올해 15,000개 기업에서 내년엔 18,000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 역시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업자의 세무, 회계 등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게 융자 자금뿐만 아니고 이렇게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는군요. 자, 그 외에 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더 있을까요? 농식품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키움 식당을 확대합니다. 청년 키움 식당은 외식 창업 청년에게 임차료 부담 없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임대해 주는 건데요. 또 스마트팜 청년 취창업 보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청년 창업 펀드도 내년에 모태 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농식품 분야에서의 청년 창업 지원 역시 확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창업 경험에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외에 기업으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의지가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보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인정을 받은 기업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천만 원 한도에서 매칭 지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주거 문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개발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 서울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관사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공공청사를 개발해서 청년 임대주택 그리고 신혼 희망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현재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8곳에서 청사와 수익시설, 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 후보지 2곳을 추가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 희망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사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았던 청년층들도 꽤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지원책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네,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장기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확대하는 거고 입주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대구, 중구, 수창동 등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해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사회 간접자본 연계 연합기숙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청년층들의 주거 부담을 정말 확실하게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긴 합니다. 자, 이어서 주거비 지원 관련 정책도 좀 볼까요? 주거비 지원 정책도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네, 앞으로 디딤돌 대출 등 주택금융정책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취약 청년과 신혼, 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 우대금리도 신설돼 연 이자율 1에서 2% 정도의 전세 임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정부 안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교육 관련 정책도 좀 담겨 있는데 이 부분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먼저 정부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대상을 내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선취업 후 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합니다. 네, 이게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인데요. 거기에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도 있다고요? 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즉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저축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시켜 3년 후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청년 전용 저축 계좌 이게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이 더 있습니까? 네,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 키움 통장은 군복무 중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취약 아동의 디딤 씨앗 통장 매칭 한도는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취약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최대한 도와주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저소득 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하고요.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한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일자리, 주거, 교육 모두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지원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앞으로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요즘에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죠. 그렇게 취업난, 주거비 부담, 거기다가 교육까지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범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